내가 병원에 갔는데 오진승이라는 의사랑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좀 별로고 유튜브에서 보던 것보다 되게 그쵸. 불친절하고 신뢰감이 안 가고. 안 가고 좀 리라 피곤해하고 리라 초등학교가. 리라치 초등학교. 안녕하세요, 닥터프렌즈입니다. 예.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과 치료를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정신과 치료 잘 받는 법. 이거는 좀 중요하긴 하겠다. 그러니까요. 일단은 뭐 병원을 고르는 법도 중요하고 나랑 맞는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병원에 그러면 내가 다니기로 시작하겠다고 되게 큰 용기를 갖고 오셨다면 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팁을 받을 때. 예,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사실 정신과 여러 선생님 중에서도 자기의 특화된 부분이 있으세요. 정신과에 그럼 어떤 특화된 영역들이 대충? 일단 소아청소년을 전문으로 또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고요. 그리고 부부 상담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정신과 선생님은 비행기 공포증을 치료하시거든요. 요즘에는 환자가 없으시겠다. 그러시구나. 그래서 그 병원에는 비행기 모형까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까지도 이렇게 상상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어요. 비행기에 앉아요? 예. 오.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. 또 뭐 사이코 드라마나 이런 연극 치료를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신분석 치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카우치에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분석 치료를 하시는 정신분석가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영역들의 선생님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내가 힘든 게 뭐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면담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길게 상담을 좀 원하시는 환자분이 있고요. 빨리빨리 그냥 좀 해주고 뭔가 해주고 나 처방해주세요. 이렇게 그런 분들도 분들 있어요. 계시죠? 그냥 약물 처방 위주를 원하시고 좀 길게 상담하는 거 오히려 불편해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미리 들어와서 말해주면 안 돼요? 저는 뭐 면담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. 그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죠. 맞아요. 환자분들이 잘 말씀을 못 하셔. 그래서 딱 왔는데 면담 짧게 해주셨는데 나는 좀 길게 해주지. 뭐 이렇게 말씀을 하기. 말 길게 하고 있는데 계속 들썩들썩. 시계 보고 막. 이런 거. 사실 정신과 치료에 면담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약을 굉장히 잘 쓰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. 그래서 아마 대기실에 되게 환자분들이 많고 이런 병원들은 아무래도 면담보다는 약물 위주로 아마 하시는 선생님들일 거고, 그래서 뭐 좀 그런 병원들의 차이가 또 있다는 거, 적극적인 뭐 어떤 정보 공유나 요즘은 이런 것도 친구들끼리도 얘기하고, 그리고 대학교 근처 병원에서는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추천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정보를 좀 얻는 거, 좀 그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가게 되면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. 그 선생님 그럼 이제 제가 병원 다니겠다 해서 제가 그러면 해야 될 건 뭐냐. 제일 중요한 건 약 꾸준히 드시고 병원 꾸준히 오는 거예요. 저는 처음 환자한테 엄청 길게 설명하거든요. 이 약은 왜 드셔야 되고 이 약의 부작용은 뭐가 있고 그렇게 다 설명드리는데 뭐야? 병원 아니야? 병원인데? 여보세요? 네, 옥창윤입니다. 네, 여보세요? 네네. 환자 상태 그렇다고요? 결국은 지금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잘못 갔다. 이러면 좀 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평소 같았으면 지금. 근데 환자분들이 제가 일주일치 약 처방하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약 드셨어요? 어떠셨어요? 그러면 하루밖에 안 먹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왜 안 드셨어요?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서. 차라리 그러면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나을 텐데 약이 좀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좀 찝찝하다고 아니면 효과가 좀 없는 것 같다고. 그래서 저는 좀 힘이 빠져요. 왜 그러냐면 처음 진료할 때 막 30분 동안 막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이 약은 안심하셔도 된다. 중독이랑 의존성은 없게 저만 믿고 처방대로만 드시면 좋은데 이제 이 얘기 다 드렸는데 이제 안 드시면 왜 제 입장에서 힘이 빠지냐면 환자분들이 일주일 동안 약을 꾸준히 드셔야지, 그러니까 환자분 증상이 그대로인 게 약의 효과가 없어서 그대로인 건지 뭐 증상이 더 심해지신 건지 이거를 알려면 일단 제가 처방한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이제 한 번만 드시고 그러면 평가가 어려워지는, 그러면 증량도 못하고 똑같은 약 또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치료가 일주일, 2주, 3주 이렇게 미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오시기로 했으면 이제
약을 좀 꾸준히 드시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궁금증에 대해서는 주치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증상이 나빠질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좋아지면은 또 좀 꾸준히 안 다니시다가 그러면 사실 어떤 치료든 간에 꾸준히 다니는 게 좋잖아요. 그렇죠. 네. 좋아지면은 내가 좋아진 걸 확인하고 약을 줄이거나 그쵸. 맞아. 뭐 이렇게 좀 업앤다운을 하면서 이걸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특히 많이 경험하는데 좀 내가 나빠진 증상에 대해서도 의사한테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. 저희과 환자분들이 그걸 잘 얘기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빠졌다고 하면 약 늘릴까 봐. 그러니까 약을 많이 줄이셨는데 이 약을 줄이면 환자분들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내가 좋아졌다라고 선생님도 인정하고 나도 그러니까. 근데 내가 여기서 다시 늘어나는 건 싫은 거예요. 근데 사실 고혈압 당뇨도 똑같은 약을 꾸준히 드셔도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약을 증량하거나 그렇죠. 입원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정신과 약도 한 번 정한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아니거든요. 증상이 나빠지면 증량할 수도 있고 좋아지면 감량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다른 약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을 자주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 환자분들 더 가슴 아픈 거는 나빠졌다고 하면 제가 실망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저도 막 환자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표정이 정말요? 막 이렇게 하거든요. 진짜 좋아지셨구나 막 이러는데 이제 나빠지셨다고 하면 제가 그래요? 막 이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좀 그래도 저를 계속 좋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. 슬프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얘기하거든요. 그냥 아프시니까 저한테 오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낙준 선생님 얼굴 이제 빨리 보고 싶지 않다. 이렇게 이제 빨리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낫고 저도 빨리 약을 졸업시켜드리는 게 제 목표다. 이런 얘기하면서 좀 나빠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힘들어지시면 예약 날짜가 아니더라도 빨리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고요. 만약에 나빠졌다. 그럼 약을 증량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의사랑 환자가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하는 거지. 제가 무조건 증량해요. 이거대로 먹어요. 뭐 이렇게 한다고 환자분이 뭐 본인이 그냥 빼먹고 먹으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환자분이 나빠졌을 때 저는 항상 좀 증량을 해보면 어떨까요? 우창 환자분 이러면 저는 그래도 맞아. 좀 요새는 다 줄였으니까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뭐 보면 안 될까요? 그러면 환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일주일 정도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증량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해볼게요. 근데 그 다음에도 힘드시면 그때는 제 얘기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빠지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사를 웬만한 정신과 의사분들 다 존중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약이 늘어나는 걸 두려워하시지 말고 나쁘면 늘어났다가 다시 줄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의사분들이 아마 환자분들 아실 거예요. 정신과 오면 꼭 수면을 물어봐요.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이번 주에 수면이 어땠는지 기록을 해요. 그거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조울증이나 어떤 질환이든 간에 수면은 모든 정신과 의사분들이 굉장히 정신건강의 지표로 중요하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몇 시간 정도 잤고 몇 시에 깼고 몇 번 정도 깼고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가시면 의사분이 물어보셨을 때 잘 잤나? 못 잤나? 잘 잤을 때도 있고 못 잤을 때도 있고 이것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또 약을 조정하거나 선생님이 판단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수면의 질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공황장애라던가 이런 분들이 불안할 때마다 비상약으로 PRN으로 복용하는 약들이 있거든요.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약을 몇 번 먹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PRN을 안 먹었다. 그러면 많이 조절이 됐으면 이제 감량을 고려할 수도 있구나. 근데 매일매일 두세 번씩 먹었다. 공황 발작이 와서 그럼 아직까지는 약 감량은 어렵고 증량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그 PRN 약을 내가 며칠 몇 번을 먹었는지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 오면 PMS도 있고 심리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의사분들이 먼저 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이게 뭐 비용적인 부분도 꽤 비싸고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인데 막 먼저 이거 좀 받아보세요 하면 좀 느낌이 진짜 필요한 환자한테는 얘기를 할 텐데 원래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게 항상 있으니까. 네, 그렇기도 하고 또 비싼데 내가 이거 뭔가 좀 파는 사람 같고 그래서 의사가 먼저 말 못할 때도 있거든요. 근데 환자분들이 혹시라도 심리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병원에 돼요?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TMS라는 치료가 있는데 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설명할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으니까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병원에 갔는데
오진승이라는 의사랑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좀 별로고 유튜브에서 보던 것보다 되게 그쵸. 불친절하고 그 노란색 옷을 별로 안 좋아할 수 노란색 옷을 안 입고 신뢰감이 안 가고. 안 가고 좀 리라 피곤해하고 리라 초등학교가 리라 초등학교 그러면 싫을 수 있죠. 그럴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냥 다른 병원 가시면 돼요. 병원을 안 가진 마시고 좀 다른 마음 병원에 아픈 게 저희 채널 댓글 중에도 한 번 가봤는데 그 선생님이 별로여서 계속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집 앞에 떡볶이집 갔는데 거기 떡볶이가 맛이 없어요. 아주머니가 또 불친절해. 그럼 나 평생 떡볶이 안 먹어 이러지 않잖아요. 다른 떡볶이집을 가지. 맞아, 여기 TF에도 김한준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. 정신과 의사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랑 맞는 의사는 또 있어요. 저한테 잘 맞는 환자도 있는데 또 저랑 별로여서 다른 병원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거를 전혀 어려워하거나 맞아.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. 그리고 내가 이 병원 다니다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담당 선생님한테 진료 의뢰서를 좀 써서 의무 기록지를 좀 떼어달라고 하세요.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삐져가지고 딴 병원 간다고요? 안 떼줘? 뭐 진료 의뢰서 안 써? 이런 사람 없어요. 그냥 맞아.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써드리고 의무 기록 떼드리고 다른 병원에서 그걸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. 그거는 미안해 하실 거 아니고 환자분들이 주장할 권리고 어떤 정신과 의사든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세세하게 다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. 나 너랑 안 맞아서 딴 병원 가려고요.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이사 가서요. 멀어서요. 뭐 직장을 옮겨서요. 뭐 이런 식으로 화이트 거짓말, 하얀 거짓말도 있기 때문에 또 나랑 맞는 케미가 맞는 의사분들을 찾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는 좀 어려워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.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